자, 이제 한번 이제 332페이지 한번 나가도록 해봅시다. 330페이지.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봅시다. 앞에 배웠던 걸 갖다면 시행자는 조합이 있겠고 또 20인 이하가 할 수면 누가 있죠? 토지 등 소유자가 있고요. 또 우리가 공공시행자, 공공시행자는 결국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군수 등, 그렇죠? 이걸 얘기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누가 있었죠? 지정개발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사업시행자잖아. 그러면 이 사업시행자가 뭐를 작성해야 되냐면 여기는 앞으로 사업하겠다는 계획성을 사업시행계획이라고 해요. 우리가 다른 데는 실시계획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여기만 유일하게 사업시행계획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 사업시행계획을 갖다가 시행자가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작성해서 이를 갖다가 인가받아야 되는데 이제 뭐 봐요. 인가받기 전에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 인가받기 전에 조치가 있고 인가 후에 하는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인가받기 전에 해야 될 것은 바로 인가받기 이전. 자, 인가받기 전에. 인가는 누구한테 받는다 그랬죠, 아까? 시장군수 등. 그러면 인가받기 전에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동의를 얻어야 돼, 동의. 그 동의에 대한 정족수는 가끔 가다 나오니까 외우지 마세요. 자, 봐봐요. 여기 사업시행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앞에 조합이 있죠. 그럼 조합을 동의를 얻으려면 어디서 얻어야 되겠어요? 총회에서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총회에서 얻는 거예요. 총회에서. 그럼 총회는 일반적인 정족수는요, 과반수입니다. 나중에 배운다 했죠. 정족수는 이제 볼 때. 자, 그래서 여기는 총회에서 동의를 얻는데 얼마 동의를 얻냐?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되는 거예요. 일반 정족수가. 조합은. 그 다음 여기 토지등 소유자잖아요. 토지등 소유자의 정족수는 아까 있던 4, 3, 2, 1 받는 거예요. 4, 3, 2, 1이 뭐죠? 사람이 먼저죠. 토지등 소유자의 4분의 3, 토지 면적의 2분의 1. 그래서 4, 3, 2, 1을 받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봐봐요. 자, 지가 저한테 받을 일은 없겠죠. 그렇죠? 자, 얘는 토지등 소유자는 4분의 3과 2분의 1이라는 거 배웠죠? 근데 자, 자기가 자기한테 동의받을 일은 없을 게 아닙니까? 그럼 여기 있는 지정개발자도 동의를 받아야 돼. 지정개발자는 어떻게 받느냐? 가서 보면 기본적으로 토지등 소유자가 있고 토지 면적이 있잖아요.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와 토지 면적의 2분의 1. 알겠죠?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과반수와 2분의 1. 과반수와 2분의 1. 동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의 내용이 여러분 교재를 보면 페이지 333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333페이지. 자, 그거 보세요. 제일 먼저 했으면,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럴 때, 가져가는 4번에 보면 바로 총회에서 하는 거죠. 조합은. 자, 그 다음 토지 등 소유자가 5번에 보면 4, 3, 2, 1. 그 다음에 지정개발자 하는 것은 과반수와 얼마? 2분의 1.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인가 해줄 것 여부는요, 얘가 해서 인가 신청하지 않습니까? 인가 여부는 며칠 내에 알려줄 때 있다? 60일 내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알려줄 때 있어요. 자, 그럼 인가 받았으면 이를 갖다가 뭐 할 것이냐면 고시예요. 그럼 이 고시는 집중효과가 생겨요. 이거 외울 거 없어요. 사업 다 하는 거니까. 거기 뭐 18가지 있고 더 많은 게 있는데 외울 거 없어요, 다. 그 뒤에 거 조합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넘겨서 338페이지 보세요. 그러면 338페이지 보니까 사업 인가에 뭐가 있더라 했어요? 특예가 있더라 했죠. 그럼 사업식 인가 받을 때 특례가 있다는데 특례 중에 첫째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여러분들 교육감이라든가 교육장하고 협의를 해야 돼. 왜 협의해야 되냐면 봐봐요. 재개발을 하든 재건축하든 거기 세대수가 늘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으면 학교가 문제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학교가 문제되니까 교육청 교육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거리가 얼마? 200m 이내. 200m 이내. 그럼 나중에
학교가 부족하다면 어떻게 할까요? 학교가 부족하다면 이제 기부 체납을 전제 조건에서 해줍니다. 알겠죠? 과도한 건 안 되지만 대개 보면 이제 재건축하면서 일부 하겠잖아요. 사업 시행자한테 그럼 학교용지 내놔라. 알겠죠? 미리 현금을 받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그 기부 체납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돼. 그래서 미리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리모델링해서 그대로 존치할 수도 있습니다. 리모델링 등을 통해서 존치할 수도 있어요. 존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 순환정비 사업 방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굳이 얘기할 거 없어요. 시험지 나오면 순환정비 사업 방식. 왜? 정비구역 안과 바깥의 주택을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깥의 걸 분양받을 수도 있고 임대해 줄 수도 있고 안에 걸 받고 계속 분양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뭐 필요 없겠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 지정 개발자의 경우는 앞서 그랬죠. 지정 개발자 몇 차 시행자 되죠? 3차 시행자잖아. 그러면 양식권 할 수도 있지만 양식권 못 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겠죠? 너 공사비 예채 몇 퍼센트? 20%. 그래서 얘는 20%를 예측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공사비 20%를 예측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어느 때 돌려주면 돼요? 걔가 잘못했으면 다 청산하고 돌려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청산 후에 돌려주는 것이다 하는 말이 이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청산금을 지급할 때 돌려준다.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 아까 요까지가 되게 이제 시험이 나면 그냥 개략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자, 동의가 있다. 그 다음에 교육감과 협의한다. 알겠죠? 또 여기 지정개발자는 재개발 시 뭐 한다? 예치할 수 있다. 알겠죠? 하는 게 아니라 예치할 수 있는 거 can. 자, 그 다음 이렇게 하면 이제 사업을 갖다 시행하는데 시행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 되겠던 거죠. 그러면 시행을 위한 조치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이제 여러분들 가서 뭐가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임시 주거 시설을 설치하라. 이게 작년만 해도 임시 수용시설이었어요. 어감이 안 좋잖아. 그래서 임시 주거시설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이때 임시 주거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에 하는 거냐? 두 가지 경우 합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하고 어디에 대해서 재개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얘들만. 그러면 이때 임시 주거시설을 갖다 한다는 얘기는 가서 돈도 융자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보증 같은 융자.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경우 임시 주거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 규정에 있는 것처럼 임시 주거시설을 할 수 있어요. 상한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임시 주거시설을 쓰려면 토지 등을 뭐 해야 되겠죠? 사용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사용할 때 토지는요, 국유지가 있겠고 공유지가 있고 사유지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여기 보면 자, 이 국공유지 같은 거는요,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교과서에 안 나왔지만 이미 제3자한테 매매계약 체결했어. 그렇죠? 이미 제3자와 사용계약을 하고 있어. 이미 쓰고 있어. 그러면 거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빼놓고는 거부할 수가 없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 그 중에 여기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요, 이게 무슨 사업이죠? 공적 사업이잖아. 그러니까 국가나 이 중에 지단체 거, 공유지 중에 지방자치단체만큼은 그 중에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뭐로 쓸 수 있다? 무상. 무상으로 쓸 수 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것만. 그럼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뭘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돈 주고 손실 보상 해줘야 돼.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것만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그를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두세요. 그러면 그 얘기가 거기 보면 340페이지 3번에 자 뭐가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손실보상 협의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공공단체는 지방자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방자치를 제외시켜야 되겠죠. 왜? 지방자치 무상으로 쓴다 그랬잖아요. 누가 누구 거? 국가와 지방자치. 그 나머지 공공단체를 유상으로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는 요겁니다. 토지 등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재건축은 원래 토지 수용 문제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자, 봐봐요. 우리가 달동네는 수용해서 할 수 있다 그랬죠? 전부터 일부러 수용해서 한다고 수용 방식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뭐가 문제될 거면, 재개발은 전기 기반시설이 열악하잖아. 그럼 도로 같은 거 내려면 분명히 수용 문제 생기 안 생겨? 생기지. 그럼 그 도로 같은 걸 위해서 수용하는 겁니다. 근데 재건축은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하잖아. 그러면 도로 같은 거 만들어 안 만들어? 안 만들고 뭐만 올라가는 원칙이야? 건물만 올라가는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은 수용 문제 생기지 않는데, 천재지변 등에서 긴급한 사태가 있으면 시장군수가 수용해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경우 빼놓고는 재건축은 천재지변 등의 경우만 빼놓고는 이때만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수용에서는요, 자, 절차를 보면 이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따라가. 알겠죠? 그럼 이 법에 규정이 없으면 무슨 법을 따라가야 되겠죠? 토지보상법을 뭐 해야 되겠죠? 준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여기 보면 이 토지보상법을 준용할 때 지금 이건 공적사업입니까? 사적사업입니까? 공적사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특례를. 그 특례를 몇 가지를 인정해 주냐? 3가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스에 보면 특례가 있는 것이 밑에, 자, 원래는 그 토지 수용의 사업의 그런 뭐라 볼 수 있냐면 한마디로 그 특례적 개념을 설명한 겁니다. 알겠죠? 근데 그걸 밑에 보면, 자, 특례가 있죠. 제일 먼저 사업 인정 고시가 의지돼야 될 거 아니야. 그 사업 인정 고시란 건 공적 사업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미 공적 사업 인정됐어 안 됐어? 됐죠? 어느 때 인정됐어요? 여기 봐요. 실시계획 인가고시처럼. 여기는 무슨 계획이야? 사업 시행계획 인가고시 때 이미 됐잖아. 공적 사업이. 그러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자 보세요. 재결 신청 기간을 무조건 뭐 해준다는 쪽 공법 시간은 연장. 왜? 사업 시행 기간 내도록 돼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제가 그랬죠.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봐봐요. 도로 내려고 그러면 거기에 묘지가 있으면 알받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묘지 일단은 빼놓고도 사업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또 도시개발 사업하게 할 때 보면 있으면 그거 빼놓고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야. 사업 시행 기간 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 하나가 계속 버티더라. 일단 그거 내두고 옆에 사업하면 되는 거예요. 응? 그럼 누가 유리해 주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올 거냐? 다른 데와 달리 사후에 현물 보상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다른 데는 수용받으면 먼저 뭐부터 나오는 거죠? 보상부터 이루어지는데 사전의 보상이 원칙이잖아요. 뭐 현금을 주든 채권을 주든 사전 보상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봐봐요.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뭐합니까? 떠나겠다는 사람 빼놓고 나서는 뭐예요? 자, 사용 수익을 정지시키고 임시 수용소에 가서 있게끔 하고 나중에 조성된 건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준공 인가 이후에 주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 뭐예요? 사후 현물 보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사후에 무슨 보상? 현물 보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자, 그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재건축 사업에도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왜?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까 뭐 있다 그랬어요? 동의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에 특례를 인정시켜주는 게 바로 크게 2가지입니다. 그 2가지가 바로 뭐냐. 첫째, 동의가 얻기 어려우면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분할 청구, 배제하겠다. 너 상가, 너 빼고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걸 무슨 청구? 분할 청구.
분할하는 거예요, 분할. 그럼 분할은 협의해서 분할하는 거예요, 가서 협의. 그 상가 주인들한테, 자, 당신 빼고서 우리 재건축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안 되면 법원에다가 분할 청구할 거 아닙니까? 법원에다가 분할 청구. 청구할 수 있어요. 법원에 청구, 분할 청구. 자, 이게 될 수 있어요.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다 분할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자, 사람들이 법원에서 판결 날 때까지 신청 기간이 엄청 길잖아. 그러면 그 기간 중이라도 조합도 설립인가 해줄 수 있고 사업시인가도 해줄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알밖에 한 실이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자, 아까 동의하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했죠? 매도 청구한다 했잖아요. 그럼 이 매도 청구할 때 무조건 매도 청구하는 게 아닙니다. 미리 가가지고, 자, 너 그것 좀, 가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뭘 할 거냐? 당신 그거 동의하지 아니했는데, 정말 동의했냐 안 했냐? 확답을 받아야 돼. 그러면 이 사업시행 인가 고시일부터 가서 얘네들한테 30일 내에 물어보는 거예요. 촉구하는 거예요. 당신 동의 안 하는 거 맞아?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내가 공공시행자가 사업하는데도 동의하지 않더라. 그러면 정말 동의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시키는 거예요. 확인 사살 하는 거예요. 속된 표현으로. 그러면 며칠 내에 가서 미리 얘기해 준다? 30일 내에 얘기해 줘요. 며칠 내? 30일 내에. 가서 30일 내에 미리 확인 사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며칠 내에 확답을 해야 될 거냐? 나 그래 동의한다. 아니면 동의하지 않겠다. 정확히 해줘야 돼. 몇 개월 내? 2개월 내. 2개월 내 해주는 거예요. 그 2개월 동안 아무 소리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한다? 동의하지 않는 거로 봐가지고 매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매도 청구가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가서 법원에 공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문제는 이런 거 아닙니까? 가서 여기 보세요. 여기는 이제 매도 청구하는 것이 바로 그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 봐요. 여기 중에 상가한테 사업주체가 협의하면서 뭘 했냐? 바로 상가한테 임시적인 거라 아니면 이주대책을 마련해 줬어. 그럼 엄청 잘한 거잖아. 그러면 용적률을 100분의 120을 더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꽃이란 얘기야, 꽃이라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여러분 교재 보면 바로 342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죠. 거기 보니까 100분의 342페이지. 자, 용적률 얼마? 100분의 125로 갔다 간다. 가서 상가나 이주비라든가 상가 등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을 해줬다면, 알겠죠? 완화시켜주겠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엄청 우리 교과서는 많이 써있지만 정확하게 두 가지야. 자, 재건축 사업의 특례. 자, 일단은 뭐 한다? 동의를 쉽게 끌어내기 위해서 뭐 한다? 분할 청구. 협의해서 안 되면 법원에다가 분할 청구. 그럼 법원에 분할 청구했더라도 조합설립 인가나 사업식 인가 해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나가서 동의하지 않은 자에서는 확답을 받으라고 미리 촉구한대. 얼마내? 30일. 확답은 며칠 내? 2개월 내. 그 다음에 안 하면 무슨 청구? 매도 청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건 필요 없고 343페이지에 보면 또 조치 중에 이게 있습니다.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여기를 뭐라 하죠, 우리가? 달동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달동네에는요, 정말 특례를 많이 인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일일이 특례 얘기할 것 없이 시험지 나온 것만 정리해 본다면, 달동네 특례는요, 자, 여기서 봐봐요. 계량 방식을 합니다. 무슨 방식? 계량 방식. 그럼 계량 방식이라는 건 시장 군수 등이 기반시설을 설치해 줘요. 알겠고? 그리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려면 건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건축 허가 받아야 되겠죠? 그럼 또 가서 집 졌으면 등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봐요. 건축 허가나 등기 때 우리 그 주택도시기금법에서 보면 국민주택 채권 1종짜리 매입하도록 돼 있잖아요. 당연히 매입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동차 살 때 매입했어 안 했어? 몰라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주택 채권 1종짜리 강제 소화 방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매입했어야 돼. 근데 그 자리에서 할인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잘. 자, 그러니까 매입하도록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걸 갖다 달동네 아저씨들한테 매입하라면 어떻게? 좀 힘들죠. 왜? 나 같은 사람 사는 거니까 거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가서 그거는 유일하게 뭐 한다? 배제. 우리 공법 시간에 배제가 없어요. 여기만 유일하게 배제야. 다른 데는 면제라고 써. 면제란 말은 100% 대상인데, 알겠죠? 그 중에 100% 면제해준다. 그거랑 배제는 틀린 거예요. 배제는 처음부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배제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배제가 있는 것이고, 거기면 343페이지 주택도시계획법에 국민세 채권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습니다. 바로 그게 343페이지 제 밑에 1번에 있는 거. 그 다음에 걷다가 달동네에다가 너희들 기반시설 설치하라, 뭐 설치하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선 이거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자, 거기 보면 5번에 봐봐요. 교재 344페이지 5번. 배제하고 도시군 계획 시설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대로 따라가는 거고, 그 다음 용도 지역이 세분화됩니다. 달동네는 뭐하러 가는 곳이죠, 원래? 잠자러 가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지역이겠어요? 주거 지역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주거 지역 중에서도 원칙적으로 몇 종일까? 2종이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우리 교과서를 안 써있지만 세분화 시켜줘야 돼, 원래. 사업 방식이 크게 달동네는 몇 가지가 있죠? 크게 4가지 방식이 있어요. 크게 혼용 방식 빼놓고는 혼용 방식 빼놓고는 몇 가지? 4가지. 그럼 자 보세요. 어떤 게 있느냐? 계량 방식과 환지 방식이 있겠고, 수용 방식과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량 방식은 있는 그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2종의 일반 주거 지역으로 보는 거예요. 몇 종의? 2종. 그럼 여기 보세요. 수용하게 되면 거기 원주민들한테 먼저 줘는 배려책이 있어야 될 거죠. 그러니까 2종보다는 더 크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몇 종? 3종의 일반 주거지역. 관리처분 계획하면 일반 분양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더 늘어나야 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 3종의 일반 주거지역인데 여기다가 이제 앞으로 명칭이 바뀌겠지만 기업형 임대주택을 짓겠다. 또 임대주택을 짓겠다. 원래 임대주택은 누가 해야 되는 사업이 원래 지방자치대 고유 사무야. 근데 이걸 갖다 사업 시행자가 해주겠다면 기특하네지. 그냥 줘야 돼? 인센티브를 줘야 돼? 인센티브를 줘야지. 그래서 만약에 기업형, 이제 명칭이 바뀌겠지만 기업형 임대주택 등을 갖다가 200세대 이상 짓겠다. 그러면 준 주거지역으로나 해주겠다는 얘기야. 권장체계다, 이렇게. 우리 교과서 안 나왔더라도 그렇게 알아두세요. 그래서 원래는 몇 종이어야 돼요? 2종의 일반 주거지역인데 수용과 관리처분 계획은 몇 종? 3종. 원주민한테 많이 배려하라는 소리야. 그 다음에 나아가서 기업형 임대주택을 200세대 이상 짓겠다면 무슨 주거지로? 준 주거지로 가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하나가 이제 이거죠. 자, 여기 보면 동의를 얻으려도 걔가 어디 갔는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공시 송달 절차를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불자 등에 대한 동의를 얻으려면 우리가 배웠죠. 전국 배포에 2 이상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며칠이 경과되면 30일이 경과되면 30일이 경과되면 법원에다가 뭐 하면 되겠어요?
공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공탁해 놓으면 그 돈은 누구 가져간 거죠? 조합원 돈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합원 공유라는 걸 관리처분계에다가 표시해 줘야 될까 안 해줘야 될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여러분 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345페이지면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가 행불자 처리란 말이야. 그래서 전국 배포에 몇 개 이상? 2개 이상 일간신문에 몇 회 이상? 2회 이상 공고하고 며칠 경과되면? 30일 경과되면 각각 공탁하면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누구 거라고 표시해준다? 조합원 전체 거라고. 어디다 명시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한다. 2번, 3번 있잖아요. 그 내용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시행 인가까지를 한 겁니다. 그럼 사업시행 인가 봤으면 아까 썼던 것처럼 며칠 내? 120일 내. 자, 뭐 하도록 돼 있어요? 분양 공고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럼 분양 공고는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뭐 하도록 돼 있다? 공고. 개별적 통지. 작년만 해도 작년에 자 3월 달만 해도 여기가 며칠이었다? 60일. 근데 지금은 며칠 받겠다? 120일. 여러분 교재 346페이지 보면 맨 밑에 분양공고에 며칠이라고 나와요? 120일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제 여기서 봅시다. 다른 게 아니라 그러면 분양 신청은 통지한 날부터 분양 신청은 왜 통지한 날이죠? 시험장 할 때 꼭. 자, 무슨 날? 통지한 날. 꼭 알아두란 말이에요. 그 왜 통지한 날이라고 그러죠? 그 이유가? 왜? 봐봐요. 통지라는 건 개별 구체적으로 알려준 거잖아. 그러니까 원주민한테 먼저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고는 불특정 다수에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여기는 신청을 하는 것은 통지한 날부터 30일에서 며칠 내? 60일 내. 단 관리처분기 지장이 없으면 20일 연장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며칠 연장할 수 있다? 20일 연장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분양 신청을 하는데요. 신청 방법에 가서 이제 제출하면 되는 건데, 자, 이제 봐봐요. 오늘 요번에 생겨난 것은 기분 나쁘게 또 이게 또 생겨났어요. 자, 제 분양 공고에 의해서 신청하도록. 그만큼 경기 안 좋다 소리지. 그 뭐냐면, 왜 재분양 공고에서 신청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자, 관리처분계획 인가과정 속에서 세대수가 늘어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 세대수가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수가 늘어날 수도 있겠고, 또 우리가 이제 뭐를 갖다 볼 수가 있냐면, 가서 얘네들이 종전에 기회를 놓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 철회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냐면,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도 그 말이 347페이지에 보면 그거 나왔죠. 자, 뭐라고 했어요? 재분양 공고 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종료 후에 사업시행 인가가 변경돼서 세대수 규모가 달라졌다. 이럴 경우에 또 이런 정관 등이 있거나 총회 의결을 거쳤다든가 그러면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 종료 이전에 철회한 자 이들한테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분양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 할 거냐? 분양 신청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내. 그 다음 날부터 꼭 액센트 써야 돼.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어느 날부터? 다음 날부터 며칠 내? 90일 내 현금으로 청산해 주는 거예요. 청산해 줘야 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아까 봐요. 분양 신청하지 않은 사람, 분양 신청을 철회한 사람, 너무 적어서 못 주겠다고 한 사람. 그렇죠.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바로 그 박스가 바로 그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 거고. 만약에 이들이 돈 주겠다는데도 안 받겠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역시 매도 청구 소송을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청구 소송? 매도 청구 소송. 매도 청구 소송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분양 신청을 만료를 해가지고, 자, 분양 신청을 만료일 기준점으로 해서,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뭐를 작성하는 거냐?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분양 설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분양 신청이란 만료를 위해서 분양 설계란 말은 여러분들 뭐를 머릿속에 연상한다면 우리가 도시개발법에 환지 설계가 있었죠. 환지 설계는 뭐예요? 몇 평짜리 몇 평을 주었다는 필지별로 했잖아요, 거기는요. 그런데 자, 여기는 이걸 중심으로 해서 만드는 것이 관리 처분 계획을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 관리 처분 계획을 다른 말로 쓰면 뭐라 한다? 분양 계획인 거예요. 그럼 이 관리 처분 계획을 갖다가 작성은 누가 하는 거죠? 시행자가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작성에 있어서 기준이 있습니다. 작성에 있어서 내용이 있어요. 자, 내용이 있고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열심히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 보세요. 우리가 환지 방식에서는 그랬잖아요. 환지 방식에서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4, 5, 6, 7, 8, 9, 10, 11, 12 해가지고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바둑판처럼 해가지고 돌려주는 원칙을 한다 그래서 뭐예요? 환지 설계. 그렇죠? 뭐라 했어요? 환지 설계라 그랬죠? 자, 그러면 필지별 명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환지 명세. 그 다음에 필지 권리별 청산대상 토지 명세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채비지 보류지 명세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입체한지. 그런데 여기는 자 보세요. 여기 내용에는 필지별이 아니잖아요. 이건 건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안에는 분양 설계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는 누구요? 건물은 없어지면 그만이지만 소유권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양 대상자 주소 성명. 그러면 종전 건물가 토지 가액과 새로 받을 건물가액에 가액 기준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그래, 그거 가지고 뭐 해야 돼, 나중에? 청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말아주면 돼, 문제 풀 때.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옆쪽에 가서 보면 349페이지에 보면 그 수립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수립 기준은 원칙적으로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다?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절충주의는 볼 수 있냐? 자, 우리가 봐봐요. 환지 방식에서는 뭐랬죠? 제가 문전옥답, 천수답 이렇게 얘기한 적 있죠? 그건 뭘 갖다 했어요?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황, 환경을 따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 아파트 재건축하면서 위치 따지면 칼 맞아 죽습니다. 왜? 동호수 지정해달라 소리인데 죽어요. 알겠죠?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럼 뭐가 있어야 돼? 면적. 면적. 그래서 여기는 뭘 따지느냐? 자, 여기 있는 종전에 있는 토지 건물에 대한 받을 수 있는 뭘 갖다 따지냐면 면적과 이용 상황, 환경을 따지는 거예요. 요 세 가지를 고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25평형을 갖다 내가 신청했다. 당첨되는데 로얄층 당첨 기분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죠. 면적입니다, 면적. 이용 상황, 환경. 자, 두 번째는 여기에 이제 예외가 있겠죠. 예외는 다양한데 그걸 다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봅시다. 우리가 이미 환지 계획에도 뭐가 있었죠? 부지정이 있었잖아요. 주지 않는 것이 있었죠? 또 증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늘려주거나 줄여들 수 있죠. 직권으로. 그 다음에 부지정. 그럼 부지정은 어느 때 부지정하는 거죠? 너무
작거나 또 정비구역 지정 후 토지를 분할하는 애들 있잖아요. 얘는 무슨 세력이야? 투기 세력이잖아. 줘야 돼, 안 줘야 돼? 안 주고 현금 청산해준다고 아까 배웠잖아.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부정하는 겁니다. 또는 공유 지분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 공유 지분을 줘야 되느냐? 이게 재해 위생상 위험이 너무 커. 그래서 작게는 건물을 못 줘요. 그러면 크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한 사람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지분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그래서 이런 모든 걸 이 안에 예외인데 그 중에 뭐가 있다고 쓰면 이렇게 해가지고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 여기는 분양 설계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안 들어가 있어야 된다? 아까 있죠? 들어가죠? 어느 때 기준점에서 작성한다 했어요?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 기점으로. 그 다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 거냐? 공급 방법이 들어가야 돼요. 무슨 방법이 들어가야 된다? 공급 방법. 그럼 공급 방법은 어떻게 될 거냐? 그냥 우리끼리 편하게 씁시다. 원칙적으로 1대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뭐냐? 내가 땅을 갖고 있어. 하나. 건물을 갖고 있어. 그럼 나는 뭐로 다 주는 거야? 1. 건물을 주는 게 원칙이잖아. 어? 즉 관리처분격이잖아. 그럼 건물 주는 게 원칙이죠. 그럼 나랑 요 앞에 계신 분이랑 둘이 공유했어. 그러면 몇 개 줘야 돼? 하나를 줘야 되겠지. 하나. 그렇죠? 이게 1대1이라는 소리야, 그게.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장난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있느냐? 예외는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조례가 정한 만큼 줄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땅을, 건물이 아니라 땅을 나랑 요 앞에 계신 분이랑 둘이 공유하고 있어. 그럼 원래 하나 주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요새 지방들이 인구 유입책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물이 아니라 땅을 두 개를 갖고 있으면 사람을 유입해야 되니까 그래 조례로서 너희도 원할 만큼 줄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인구 유입책을 위해서. 근데 뭘 갖고 있어야 돼? 건물이 아니라 땅을. 거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조례가 정한 만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공유시, 둘 이상의 공유시,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두 번째는 소유만큼 갖는 것이 네 가지 경우수가 있어요. 그럼 소유만큼 갖는 거는 첫째, 수도권에서 과밀 억제권역이 아닌 곳에서 재건축. 그거 나왔죠? 또 여러분들이 관사 숙소를 쓰겠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 깡패 사촌.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고 무슨 소리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나아가서 이제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혁신도시로 오는 공기업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그 사람들, 그 직원들 줄 만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갖다 그랬어요. 지방 이전 기업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2주택을 줄 수 있어요. 2주택을. 그 2주택을 주는데 이게 본래는요 어떻게 2주택을 줬냐면 옛날에는, 자 보세요, 옛날에는 가격 범위 내에서만 줬었어요. 무슨 범위 내? 가격 범위.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내가 24평 아파트를 갖고 있었어. 근데 재건축하면 24평 받습니까? 안 받죠. 대개 17평 정도 받을까 말까 합니다. 추가 부담금 내지 않는 이상. 그러면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24평도 힘들었는데 17평 주면 어떻게 할까? 못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 어떻게 하냐, 투기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면 2주택 주겠다. 하나는 소형으로 주겠다. 그건 면적 범위 내에서 주겠다는 소리야. 가격 범위는 못 주고. 무슨 범위 내에서? 면적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하나는 소형은 얼마를 소형이라 법에서? 60제곱미터 이하를 소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형을 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소형은 팔기 쉬워, 어려워? 쉽지. 그러니까 받고 나서 상속 빼놓고 나서, 상속 어차피 사망이 계시니까 상관없잖아요, 그러냐. 투기 세력이 아니잖아. 사망 빼놓고는 3년 내 전매기를 제한받는 거예요. 그 말이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몇 주택을 줄 수 있어요? 3주택을 줄 수 있어요. 몇 주택? 3주택. 3주택은 자 이제 수도권에서 과밀 억제권역인데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야 돼. 그래서 재건축이란 말이야. 그럼 소유한 만큼 하고 조심해 줘야 되겠죠. 소유한 만큼 뭐 했었죠? 소유한 만큼은 과밀 억제권역이 아니야 되겠지.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걸 시험전 하면 꼭 틀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 봐봐요. 과밀 억제 권역, 그 다음에 투기 과열 지구. 지금 이거 뭘 갖다 이렇게 재건축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재건축의 경우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니고 투기 과열 지구가 아니면 뭐만큼? 소유만큼. 알겠죠? 그러면 과밀 억제권역이면서 투기과열지구다. 그럼 몇 주택? 투기과열지구가 여기 이렇게만 하나죠. 투기과열지구 하나. 하나 받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과밀 억제권역이고, 알겠죠? 투기과열지구 아니면 몇 주택? 3주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 좀 이해를 두세요. 알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했으면 이제 뭐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인가 받아야 되겠지. 그러면 인가 받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할 거냐를 봐줘야 되겠죠. 자, 이제 넘기세요. 그럼 사람들이 351페이지 봐봐요. 351페이지. 제가 좀 안 하는 거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뭘 갖다 보시면 이 사람들이 아까 봐요. 소유만큼 준다면 지분 쪼개기 할까 안 할까? 당연히 하겠지. 그렇죠? 그러면 지분 쪼개기 하면 문제가 커지잖아요. 투기 세력이잖아요. 이미 우리가 배웠던 적이 있어요. 언제 배웠느냐? 환지 방식에서 배웠어요. 환지 방식에서도 소유만큼 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분 쪼개기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분 쪼개기 하면 투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지분 쪼개기 하지 말라. 우리가 환지 계획도 배웠던 거 똑같이 여기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그 기준일이라고 돼 있죠. 351페이지 기준일. 그래서 기준일 이후에 가서 쪼개기 하면 투기 세력을 본다. 그럼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줘야 돼, 안 줘야 돼? 안 주고 현금 청산해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 1필지를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했다. 단독과 다각을 다세대로 했다. 하나의 대지 범위안에 동일한 소유에 있는 토지와 주택을 각각 분리했다. 또 나대지에다가 새로운 건물이고 특히 집합 건물을 지면 지분권이 많이 늘어났잖아. 그럼 투기 세력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어디서 또 배웠었어요? 도시개발법에서도 우리가 어디에서 배웠었습니까? 환지에서 배운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죠? 한번 봅시다. 259페이지 한번 확인해 봐요. 했나 안 했나? 259페이지 제일 밑에 지분 쪼개기 금지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써있죠. 그거 안 쓴 사람 그날 졸은 사람. 알겠어요? 자,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가를 해줍니다. 이제 문제 봐봐요. 자, 뭘 해주겠다? 인가. 자, 이제 이렇게. 이제 환지계획을 작성했으면, 환지계획처럼 얘도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해 줍니다. 인가를 해요. 그러면 인가라는 데 있어서 인가권자가 있죠. 역시 누가 하는 거죠? 시장군수 등이 해주는 거예요. 인가는. 근데 이 인가 시기를 갖다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관리처분 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 요청하느냐면
여기 얘보다 윗사람이 누가 있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얘기할 수 있겠죠. 조절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또 그러면 제주도라든가 세종시는 지가 직권으로다가 조절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왜 그러냐? 여기 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면 구청장 있잖아요. 구청장은 가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그거 좀 조절하라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그럼 인가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인가 절차라면 여기 있는 서류를 갖다가 공람시켜요. 서류를 갖다 뭐 시킨다? 공람. 그럼 그 공람시킨다 소리가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몇 페이지 가서 되어 있는가 보면은 35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4번을 며칠 이상 공람시켜요? 30일 이상 공람시키는 거예요. 다른 데는 공람이 대개 14일 이상인데 여기는 며칠? 30일.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공람시키고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 듣고 그 다음에 가서 인가 여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인가 여부를 통지해 주는 거예요. 그 인가 여부를 며칠 내에 통지해 주도록 돼 있어요? 자, 며칠? 30일만 나와요? 60일도 나옵니다.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30일도 있고 60일 있는데, 자, 60일은 왜 그러냐면 가서 검증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뭐가 필요할 수 있다? 검증. 그래서 이 검증을 요청한단 말이에요. 타당성 검증일 때. 검증일 때는 바로 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자, 타당성 검증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역 자체를 갖다가 이제 인가해 줍니다. 인가해주면 그걸 갖다가 고시가 돼. 그럼 이제 인가 고시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 뭐가 발생하느냐?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뭐가 발생한다? 효과. 바로 여기. 그럼 효과는, 자, 보세요. 일단은 사용 수익을 정지시키는 겁니다. 근데 왜 사용 수익을 정지시켜야 될 거냐? 지금 공사를 시행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사용 수익을 정지시킨 이유는 결론적으로 뭐 하려고 그러면 이거 하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뭐 하려고? 철거하려고. 그럼 철거는 그 이전에도 철거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왜? 천재지변 등 건축물 붕괴 우려가 있으면 철거할 수 있어요. 그럼 철거할 때는 허가를 받고 철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철거 시기가 언제냐? 그러면 시험지를 할 때 그렇지 않으면 철거 시기가 언제냐? 관리처 문객 인가 고시 후에 철거하는 거예요. 인가 고시 후에 철거. 알겠어요? 그 이렇게 철거하게 되면 누가 문제될 거냐? 이제 요걸 보는 거죠. 용익권자 무슨 문제가 생긴다? 보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권자 보호 문제? 용익권자 보호 문제. 그 아무리 봐도 용익권자 보호 문제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있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지상권 등 계약 해지. 그게 용익권자 보호입니다. 그러면 여기 용익권자 보호가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 용익권자 보호는 오늘 처음 배운 겁니까? 두 번째 배우는 겁니까? 세 번 배웠습니까? 응? 들어본 거는 같아요? 자, 말하는 거는 세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봐봐요. 도시개발법에서 용익권자 보호 문제를 했죠. 왜 했어요? 환지 예정 지정이 있었고 환지 처분이 있었잖아. 도시개발법에서. 자, 비교해주면 자, 여기 봐요. 여기 도시개발법이잖아. 자, 여기 갑이 있다 그랬고 제가 여러분들 들어줬던 얘기를 그대로 기가 있다. 그럼 여기에 임대차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거는 도시개발법이에요. 이거는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을 하게 되면 여기가 간보일 때문에 줄어들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여기 얘 가장 중요한 게 임대료 아닙니까? 임대료 증감 청구를 며칠 내에 요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60일 내에 요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환지 예정 지정 때나 환지 처분 때 하는 거 아닙니까? 두 가지가.
환지 예정 지정은 반드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했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임대료 증감 청구를 하면 목적 달성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권리 포기, 계약, 해지. 그럼 권리 포기, 계약, 해지에 따라서 손실 보는 사람 있잖아요. 반대로 이득 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손실 보는 사람은 이득 보는 사람이 여기 갖다 들어지지 않으니까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다? 시행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럼 시행자는 구상권 행사하죠. 그럼 구상권 행사하면 어떻게 한다? 이득을 얻을 때 구상권 행사하는데 걔가 안 하면 위탁 강제징수, 강제징수 할 수 있다.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그게 바로 도시개발법의 용의권자 보호고. 지금 여기는 용의권자 보호가 뭐냐? 여기는 차이가, 여기는 임대료 증감 청구란 말을 쓰는 거고, 여기는 금전 반환 청구라고 쓰는 거예요, 이제. 그걸 설명해 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해봐요. 이 건물이 갑거였어요. 근데 이게 재개발하는 재개발 사업에 있는 주택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뭐 건축물도 되고 주택이 돼요. 그러면 자 여기 재개발 사업에 있다면 재개발 구역이 있고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뭐가 돼야 철거되죠, 여러분들? 아까 관리처분객 인가가 돼야 철거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된다는데 아직까지 없어.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자 여기는 이제 을이 여기에 임대차를 들어갔어. 여기는 전세를 들어갔다고 합시다. 자 전세를 들어갔어요. 그 여기는 뭐가 있죠, 여러분들? 보증금이 있잖아. 그렇죠? 전세금 보증금 있잖아요. 근데 얘가 들어가자마자 6개월 만에 관리 처분 계획이 인가 고시가 됐어. 그럼 방금 있죠.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고시 됐으면 뭐 해야 되겠어, 이거? 나가라 그럴 거 아니야. 뭐 하려고? 철거하려고. 지금 그거 배운 거잖아요. 그러면 자 이거 사용 수익을 얘한테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얘는 뭐라 그러겠어요? 갑한테 돈 내놔 그럴 거 아니야. 그걸 뭐라 그래? 금전 반환 청구권. 금전 반환 청구권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갑이 돈 갖고 있는 경우가 거의 많아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지. 그러면 갑이 민사특별법 시간에 안 줄었어, 얘가. 그러니까 항변할 수 있어. 뭐라냐? 자, 민법, 자, 주임법, 또 상임법. 그냥 줄여 쓰는 거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여기 보면 뭐가 있죠? 최단기 규정 있잖아. 자, 민법은 1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는 2년이라고 돼 있잖아. 지금 주택이라 했잖아. 그럼 너 주택이니까 6개월이지? 1년 6개월 동안 내가 안 줘도 돼. 그러면 얘는 어디 가야 돼? 얘는 어디 가야 돼? 길바닥이 아니라 아까 배웠는데? 옛날 말로 임시 수용시설. 임시 주거시설 해준다 했잖아, 아까. 그러니까 얘는 내 돈 주고 가서, 그 비싼 돈 주고 가서 어디 가서 있어야 돼? 임시 주거시설 가서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되는 겁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돈 나올 소리 못 하잖아. 이게 있기 때문에. 그 요걸 없애야 돼, 안 없애야 돼? 없애야지. 그래서 관리처분객 인가고시가 되면 최단기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거예요. 그럼 돈 달라 해결할 수 있잖아. 없어. 그러면 누구한테 청구하면 돼? 이걸 갖다가 사업 시행자한테 청구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사업 시행자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시행자한테 청구 can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사업 시행자는 이제 구상을 해야 되겠죠. 누구한테? 전세권 설정자인 갑한테 구상권 행사할 거 아닙니까? 그럼 구상에 응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아까는 강제징수잖아. 할 데가 없잖아. 여기는 어디다 압류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아까 사후에 현물보상이라 했잖아요. 받을 건물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받을 건물에다가 가서 압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당이 되는 거죠. 요게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바로 누굴 보호하는 거다? 용의권자 보호. 알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거기 353페이지는 5번에 있는 거, 동그라미 5번에 있는 관리처분계 인가고시 이후에 최단기 규정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얘기인 거예요. 그런 가서 이제, 가서 이게 끝나면 철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잠시 쉬었다가 그 뒤에 조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